반갑습니다. 어, 수업 시작해 볼게요. 오늘 세 번째 수업인데 눈 수놓는 거부터 해볼게요. 우선 도안을 보시면 책에 코의 위치를 먼저 잡아주세요. 9단과 10단 사이로 얼굴부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9단과 10단 사이 이렇게 중앙을 시침핀으로 코의 위치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눈을 먼저 수놓아 주세요. 이게 코를 먼저 수놓아도 되는데 눈동자 흰자랑 검은자랑 이렇게 대칭되도록 하려면 아무래도 한쪽을 보고 있게 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중앙이 잘 안 맞을 수 있고 대칭이 안 될 수 있어가지고 눈을 먼저 수놓아 주세요. 그래서 우선 검정색 전 N을 수놓을 거여가지고 검정색이 아니고 지금 진블루 그쵸? 이 컬러로 실을 적당히 잘라주고 저는 지금 십자수 바늘로 수놓거든요. 돗바늘 중에서 제일 얇은 거 선택하시면 되는데 그거보다 여기 지금 저는 자수용 바늘, 십자수 바늘로 수놓을 땐 이걸 사용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좀 뾰족하게 들어가면 편하긴 하니까 얇은 걸 쓰시면 좋습니다. 실이 좀 두껍죠? 두꺼워서 넣을 때 지금 손끝으로 양쪽 엄지랑 검지로 이 실을 납작하게 누른 다음에 누른 상태에서 되게 조금만 이렇게 보이도록 하고 바늘에다가 살짝 갖다 대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긴 해요. 이거를 너무 많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잡고 힘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넣으려고 하면 절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짧게 잡아가지고 힘이 있는 상태로 바늘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이게 최대한 짧게 잡아서 살짝 넣는 게 포인트긴 하거든요. 저도 오늘따라 되게 안 되네요. 원래 되게 잘하는데 끝이 좀 뭉퉁해졌으면은 약간 끝을 자르셔도 되긴 해요. 저도 지금 잘 안 들어가서 끝을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최대한 짧게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워낙 지금 제가 자수용 바늘에다 해가지고 더 얇긴 해서 천천히 하시면 되긴 합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한쪽 끝을 매듭을 지어주면 되겠죠. 매듭 지어주고 먼저 코의 위치에서 그쵸? 코의 위치에서 한 코 반 정도 옆으로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너무 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예쁘지가 않고 또 너무 가까워도 안 되니까 이 한 코 그리고 반 코 정도 옆에 요 큰 구멍 있는 곳으로 일단 저는 들어가 볼게요. 우선 옆쪽으로 여기서
저는 이거를 두 단, 그쵸? 두 단 위로 일자로 올리는 게 사실 진짜 중요하긴 해서 여기서 이제 큰 구멍으로 두 단 위 이렇게 하면은 살짝 눈이 어, 기울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기울어지지 않고 일자로 이렇게 이 코 땀에 짧은뜨기 한 땀에 이제 뭐 위치라거나 모양이라거나에 상관없이 일자로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렇게 아래로 내렸다가 위로 이렇게 일자로 올리는 게 약간 습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일자로 되도록 위치를 잡아서 아래에서 위로 수놓아 주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불편하면은 위로 내려오셔도 상관은 없어요. 일단은 다시 아래로 이렇게 넣었다가 그럼 위치가 위의 위치가 좀 일자로 그 일자인 부분의 위치를 찾는 데 좀 도움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다시 또 아래로 내려와 주면 돼요. 요거는 한 두어 번 정도 한 번 하면 조금 얇을 수 있어가지고 두 번 정도 원하는 굵기로 수놓아도 되긴 한데 또 너무 굵어도 예쁘지 않으니까 저는 한 여기는 두 번 정도 수놓았던 것 같아요. 책 할 때는 지금 한 번 하면 좀 얇죠. 그래서 한 번 더 이때도 다시 아래로 내렸다가 같은 위치로 최대한 일자로 수놓아 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잘 안 빠지면은 겸자 사용해서 빼주시면 돼요. 이게 조금 단단하면은 잘 빠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술을 놓아주고 반대쪽도 이제 코랑 대칭이 되도록 술을 놓아주면 되기는 한데 지금 제가 한쪽을 보도록 술을 놓았거든요. 샘플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 책에 있는 눈동자는 이렇게 해놓고 흰색 눈동자를 또 적당히 잘라서 이제 대칭이 되도록 흰색을 먼저 수놓고 그 다음에 살짝 옆으로 비껴서 그 뭐지? 흰색이 여기 들어갈 거니까 흰색을 먼저 여기 수놓고 그 다음에 대칭이 되도록 나머지 반대쪽도 술을 놓아주면 되긴 하거든요. 네. 우선 해볼게요. 지금 이 파란색을 먼저 수놓았기 때문에 옆에 이제 흰색 눈이 수놓아질 거고 그걸 감안해가지고 반대쪽에도 파란색 눈이 오도록 먼저 오도록 술을 놓아 볼게요. 한쪽을 보는 게 아니면 그냥 바로 대칭이 되도록 하면 되는데 이렇게 살짝 이쪽이 흰색 부분 남기고 오른쪽으로 살짝 치우치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저는 저절로 그렇게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좋긴 합니다. 다시 또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또 한 번 더, 두 번 정도, 그렇죠? 이렇게 술을 놓아주면 되고, 좀 더 굵었으면 좋겠다 하면은 또 한 번씩 더 수놓아도 됩니다. 근데 너무 굵으면 또 예쁘지 않아가지고, 네, 지금 제가 코를 수놓은 위치에서, 죄송해요. 코를 위치를 잡은 위치에서 지금 양쪽이 대칭이 되지 않고 살짝 흰색 눈동자 있고 이쪽이 오도록 사실 크게 생각하고 술을 놓진 않았는데 이 코의 위치를 바꿔주면 되긴 하거든요. 대칭이 되도록, 양쪽이 대칭되도록.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그 코의 위치를 잡은 다음에 중앙을, 그 다음에 양쪽 눈을 먼저 파란색을 수놓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코를 흰색 눈동자 놓고 난 다음에 그 대칭되는 위치에다 술을 놓으면 되기 때문에 크게 사실 문제는 없긴 해요. 그래서 코 잡은 위치에서 양쪽을 먼저 이렇게 진한색 눈동자를 술을 놓아 주시면 되긴 합니다. 양쪽에 흰색 눈동자 이렇게 위치 생각하고 술을 놓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술을 놓았다고 해도 다 놓고 보면 또 대칭이 안 될 때가 많고,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것처럼 그냥 코의 위치에서 양쪽을 먼저 진한 색을 술을 놓아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코의 위치를 이제 중앙을 잘 잡아주시면 되긴 합니다. 이번에는 흰색을 또 납작하게 하고 힘을 잘 받도록 최대한 짧게 잡고 넣어주시면 돼요. 아까보단 좀 빨리 넣었다, 그쵸? 이거 못 넣으셔가지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긴 했는데 이제 좀 익숙해지셨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제 꽤 오래 이렇게 술을 놓고 있긴 해가지고, 근데 씬 실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보다 더 얇은 실을 가지고 그걸 이제 두 겹을 하든 한 겹을 하든 그걸로 술을 놓긴 해서 써가지고 요즘에 최근에는 레이스 실을 이걸로 또 넣으실 때는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그쵸? 이거 마지막에 할 때 제가 좀 당겼나요? 한쪽 눈이 조금 더 작아졌네요, 그쵸? 매듭 지어서 넣을 때 너무 당겨서 넣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이렇게 눈 좀 작아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까 흰색이 있는 위치 최대한 일단 코는 이제 빼도 돼요. 코는 빼놓고 최대한 파란색 눈동자 옆으로, 최대한 옆으로, 겹치지는 않는데 또 띄어지진 또 않게. 이게 좀 쉽진 않죠. 사실 술을 놓는 게 제일 어렵긴 해요. 처음에는 이제 코반을 못 하실 때는 막 코 만들고 손에 잡고 뜨는 것 자체가 되게 처음엔 어려웠다고 하면, 그게 익숙해지고 나면은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제 인형에서는 수 놓는 거, 얼굴 수 놓기가 제일 어렵긴 하니까 이렇게 안 되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 번, 요거는 진짜 좀 여러 번 연습이 좀 필요하긴 해서 하다 보면 또 실력이 늘기도 하고 하니까 천천히 해주세요. 하고 요거는 두 겹 안 하고 하나만 할게요. 흰색은 검정색보다는 조금 얇아도 돼요. 너무 두껍게 하지 않게 이렇게 하나만 수놓고, 이제 요거는 반대쪽 옆으로, 이게 아래든 위든 상관은 없어요. 여기는 들어갈 때 최대한 그냥 옆으로, 아래든 위든 최대한 파란색
진한 색눈 옆으로 붙도록만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면 돼요. 저도 요즘에 눈알 많이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레이스 실로 레이스 요거 눈수 넣는 거 되게 오랜만인데 할 때마다 좀 어렵긴 해요. 어려운 게 맞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다 보면 좀 예쁘게 돼요. 많이 하시다 보면. 네, 이렇게 이제 한쪽으로 이제 눈이 보도록 그쵸? 눈이 자꾸 작아지지 왜? 네, 이렇게 해서 술을 놓아주시면 돼요. 하고 매듭 지어서 안으로 넣고 마무리 해줄게요. 두 단이어도 두 단 자체가 이 뭐라고 해야 돼? 높이가 되게 높게 뜨지 않으면은 이렇게 눈이 아주 크지는 않아요. 역시 눈수 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좀 빠르게 한 편이긴 해요. 여러분이 하실 때는 조금 이것보다는 천천히 하셔가지고 눈을 좀 더 예쁘게 수를 놓아주시면 좋겠지요. 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홍색 실을 잘라서 코와 입을 수놓아줄게요. 코는 프렌치 노트 스티치를 2번 감아서 요거는 수놓았네요. 프렌치 노트 스티치가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넣어서 매듭 지어주고 이제 코를 양쪽 눈 중앙에 그쵸? 양쪽 눈에 대칭이 잘 되도록 중앙을 잡아서 요것도 이제 큰 구멍이 아니어도 구멍을 실 사이를 갈라서 중앙의 위치에 오도록 해주면 좋겠죠. 이렇게 빼준 다음에 바늘을 오른쪽에 잡고 실을 왼쪽에 지금 잡았으면 이렇게 바늘 갖다 대고 두 바퀴였어. 한 번, 두 번 이렇게 돌려요. 그런 다음에 지금 실이 빠져나와 있는 곳이 꼭 아니어도 살짝 옆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곳으로 또 쏙 들어가 버리면은 실이 안으로 매듭이 지어진 게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아주 살짝 옆쪽으로 걸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옆으로 살짝 걸치게 들어간 다음에 편 한쪽으로 우선 바늘을 이렇게 빼놓고 편 한쪽으로 빼놨더니 이 모양이 너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일단은 이렇게 모양을 잡아줘야 돼요. 다시 해볼게요. 두 바퀴를 한 번, 두 번 돌려요. 그쵸? 그런 다음에 안으로 들어갈 위치를 우선 잡을게요. 같은 곳이어도 요거는 사실 같은 곳이어도 워낙 구멍이 좁기 때문에 쏙 들어가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좀 구멍 큰 레이스 실 아닌 다른 실 굵은 바늘 썼을 때는 요 구멍 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살짝 옆쪽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요거는 같은 곳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살짝 정말 아주 살짝 실 갈라서 옆쪽으로, 그럼 훨씬 더 튼튼하게 밖에 매듭이 안으로 안 들어가고 밖으로 나와 있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넣을 위치를 잡은 다음에 요 코 모양을 이렇게 잡아당겨 가지고 왼쪽 실을 이 모양 자체를 예쁘게 되도록 우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편한 쪽으로 나오게 바늘을 빼줍니다. 바늘 끝이 빼주고 그리고 얘는 이렇게 빼면서 지금 아까 코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이렇게 싹 빼주면 돼요. 그리고 아까 두 번 감을 때 너무 세게 힘을 줘서 감으면 지금 제가 이렇게 돌려서 뺄 때
이 모양이 또 흐트러지거나 잘 빠져나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바늘 귀에서 이렇게 얘가 빠져나와야지 매듭이 지어져서 생기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거기서 걸려가지고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주의해서 천천히 2번을 돌려서 위치를 잡고 지금 저처럼 가운데 오도록 이렇게 모양을 잘 잡아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솜이 안으로 쏙 들어가지 않도록 모양 펴서 잡아주고 이렇게 코를 만들어 준 다음에 입은 이어서 바로 한 단 아래죠. 한 단 아래. 코 양옆으로 너무 크게 되지 않도록 코에서 살짝 옆으로 위치를 이렇게 이 정도의 위치로 나오도록 해서 아랫단에 그리고 옆에 또 코의 오른쪽 코보다 살짝 크게 그쵸? 그리고 이 사이 아랫단의 중앙으로 바늘 빠져나오도록 해서 웃는 입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웃을 수 있도록 해주고 다시 요거는 아래쪽으로 요 위치로 내려가서 고정을 시켜주면 되겠죠. 편한 쪽으로 우선 빠져나오고 이렇게 딱 걸리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웃는 입이 되고 여기서 여기서 지금 죽은 깨를 N 같은 경우에는 3개를 수놓았거든요. 죽은 깨가 너무 크지 않게 수놓아지면 좋아요. 죽은 깨가 눈 옆쪽으로 2개 그리고 그 아랫단에 하나 이렇게 제가 샘플에는 했거든요. 되게 술을 이렇게 한 단 죄송해요. 한 코 크기 될 정도로 너무 크게 이렇게 술을 놓지 말고 한 반 코, 그러니까 중앙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서 살짝 옆에다가 바늘 넣어서 너무 죽은 깨가 도드라지게 크지 않도록 이런 정도로만 해주시면 돼요. 하나 했고 이것도 좀 살짝 커요. 이거보다 더 작게 하면 좋긴 한데 뭐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아주 살짝만 해주고 아랫단에 여기 사이 정도 중앙 정도에다가 또 아이고 이거는 꼬여서 매듭이 지어졌어요. 스스로 매듭이 지어져서 풀러주는데 옆에가 당겨져 가지고 작아졌다 그쵸? 죽은 깨가 너무 또 티 안 나면 안 되니까 살짝 뺄게요. 네, 이렇게 빼주고 지금 아래 부분에다가도 또 하나 반대쪽 대칭되게 수놓아주면 되겠지요. 매듭 지어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죽은 깨 수놓아주고 반대쪽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수놓아가지고 이제 요거 얼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죽은 깨 하니까 엄청 개구쟁이 같다 그쵸? 아이고 자꾸 실이 한번 꼬이면 계속 꼬여요. 하고 하나 더 하고 아래에다가도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해서 또 매듭 지어가지고 마무리 해주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얼굴은 이렇게 수놓아 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보니까 코가 좀 샘플보다 크게 되긴 했거든요. 이거를 이 조금 큰 코가 싫으시면 그 프렌치 노트 스티치를 2번 하지 말고 1번만 하세요. 이 영상 보시고 이제 하시는 분들은 책에는 이게 2번 하라고 해놓긴 했거든요. 근데 1번만 하셔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이 바늘 왜 이렇게 뾰족하지? 원래 자수용 바늘이 이렇게까지 뾰족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 맞는데. 네, 이렇게 해가지고 술을 놓아주면 됩니다. 얼굴이 약간 코가 커져가지고 좀 더 개구쟁이처럼 됐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얼굴을 수놓아주고, 얼굴 수놓는 것 다음에는 옷깃이 있네요. 옷깃을 먼저 한번 할게요. 옷깃은 어렵진 않죠, 그쵸? 도안대로 뜨시면 되긴 해가지고 사슬뜨기 20코를 먼저 뜨고, 그쵸? 실을 한 10cm 정도 처음에 좀 남기고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안으로 이렇게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얘도 너무 짧게 하면은 안으로 넣기 힘들잖아요, 그쵸? 20코를 떠주세요. 사슬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인형 목에다가 이렇게 한번 둘러주시면 사이즈 맞는지 한번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작으면 살짝 느슨하게 뜨시고, 아니면은 살짝 타이트하게, 너무 느슨하면 떠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할게요. 기둥코 사슬뜨기를 3코를 떠요. 사슬뜨기 3코를 뜨고 한길 긴뜨기를 하나, 둘, 셋, 4개를 뜨네요. 한길 긴뜨기를, 그쵸? 4코를 또 떠줍니다. 한 코에 하나씩. 하나, 2개, 3개, 4개를 뜨고, 긴뜨기 느리기를 한번 합니다. 2번 뜨면 되죠. 한 곳에 느리기를 한번 해주고, 또 긴뜨기를 끝에 4코 남기기 전에 5코 느리기까지 해가 5코 남기기 전까지 긴뜨기를 우선 쭉 뜰게요. 코스를 세워도 되고,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9개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10개? 10개를 긴뜨기를 뜨면 되나?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맞고, 긴뜨기 또 느리기 2번을 한 번 긴뜨기를 한 코에 2개를 떠주고, 그 다음에 한길 긴뜨기 또 4번 해주면 되죠. 하나, 2개,
3개 뜨고 4코까지 떠주면 되죠. 이렇게 한 다음에는 기둥을 또 2개 올려요. 그쵸? 2개 올리고 편물을 돌려요. 편물 돌리고 긴뜨기 느리기를 첫 번째 코에 한 번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한 코 빼고는 쭉 또 긴뜨기를 끝까지 떠주세요. 하나, 둘, 3개, 4개. 일곱.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우선 쭉 떠주면 돼요. 이렇게 쭉 떠주고 얘를 이제 한쪽은 이 남긴 실을 안으로 넣고 나머지도 이렇게 돌려서 이제 남긴 실로 자루 남긴 실로 꿰매면 되는데 제가 요거를 이따가 저희가 앞치마를 해야 되긴 하거든요. 앞치마를 할 때 요 평면뜨기를 뜨는데 사실 요거는 어렵지 않아 가지고 하는 방법 이따가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안쪽 무늬뜨기 긴뜨기가 있어서 요거를 이걸로 설명을 이따가 드릴게요. 여기다 이어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꿰매는 거 다시 한번 이따 보여드릴게요. 얘는 나중에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N 가방을 할 건데 N 가방은 우선 제가 이렇게 된 애를 떠 놓은 게 있어 가지고 풀렀어요. 그래서 요대로 그 타원형으로, 그쵸? 타원형으로 도안을 대로 쭉 떠주면 돼요. 떠주는 것까지는 뭐 어려울 게 없어서 쭉 이렇게 원통형으로 해서 위로 올리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요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자, 양쪽 같은 크기로 접고 16코가 되도록 뜬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솜을 가방에 반 정도만 채우래요. 그러니까 위에까지 지금 떠야 되니까 너무 많이 채우지 않고 어느 정도로 채워놓고 지금 이 상태로 지금 쭉 올라왔으면 여기서 양쪽 끝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중간에 남는 게 16코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16코. 그래서 지금 총 코스가 54코거든요. 총 코스가 54코여서 반을 접었을 때 54코에서 반이 될 때가 몇 코지? 제 계산기 가지고 올게요. 네. 자, 54코에서 반이 되면 27코가 되거든요. 일단 이거 전체가 27코라고 치고 지금 중간 저희는 16코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6코를 남기려면 11코가 없어져야 돼요. 근데 양쪽을 11코를 나누면 5 하고 한 코가 남네요. 그쵸? 그러면 우선 그래서 이렇게 접었을 때 5 하고 한 코 남게. 그럼 어느 한쪽은 한 코가 더 들어가야겠다. 그쵸? 그래서 일단은 이 빼뜨기를 중심으로 5코를 저 안으로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5코 그리고 접히는 부분이 이렇게 되고 맞나요?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면
네, 중앙 이 접히는 여기 중간에 한 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네. 지금 총 11코. 양쪽에 이렇게 원통형이라고 생각하고 중앙을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잡아놓고 중앙을 하나 한 코를 대칭되게 잡아놓고 여기가 총 11코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총 중앙에 한 코를 코스를 하나 넣고 다섯 이런 식으로 해서 접고 여기도 중앙에 한 코 코머리를 놓아두고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 5개 이렇게 해서 접고 이런 정도로 위치를 잡아주시면 돼요. 네, 수치를 하려니까 어렵지만 적당히 이렇게 중앙을 잡고 양쪽을 이렇게 적당히 접으셔가지고 11코를 없애놓고 그러면 이 부분이 16코가 총 되도록 떠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코스를 끝에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섯, 17, 18, 요 정도 저는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넣어도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양쪽을 어쨌든 살짝씩 넣어가지고 최대한 대칭을 맞추시면 좋죠. 근데 사실 모양만 어느 정도 잡히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옆에 몇 코 이렇게 쓰지 않은 이유가 어느 정도 대칭되도록만 모양이 잡히도록 사실 뜨시면 되고 16코라고 제가 이제 딱 얘기했지만 방금 저처럼 뭐 18코가 되어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어요. 모양도 아주 크게 흐트러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로 양쪽을 한 11코 정도씩 잡아서 넣고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끝이 저희 팔 이을 때처럼 한 가닥만 여기 끝에 보이도록 이게 여기가 뭉퉁하면 예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이 잡히도록 해주고 이 실을 가지고 16코로 떠주면 되겠죠. 이때 이제 주의사항이라고 하면 우선 기둥코를 한번 세울게요. 기둥코를 이렇게 한번 세워주고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통과되도록 짧은뜨기를 한 코 다시 기둥코 세우고 떠줍니다. 그쵸? 그럼 한 코가 됐고 이건 이제 빼도 될 것 같죠? 하면서 쭉 16코 또는 17, 18도 괜찮습니다. 하는데 두 번째 코부터 뜰 때 여기를 아래쪽 이제 안쪽에 접힌 부분까지도 같이 떠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게 나중에 밖으로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 코머리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잡히도록 안에 보시면 이 접힌 부분의 코머리까지도 통과해가지고 같이 떠지도록 해주시면 좋아요. 이거를 뭐 전부 다 안에 있는 걸 모두 다까지 같이 뜨진 않아도 되고 적당히 한 2-3코 정도까지만 같이 어느 정도는 떠줘야지 나중에 그 부분이 빠져나오지 않겠죠? 밖으로. 그래서 2개, 3개까지도 같이 한번 뜰게요. 3개 정도까지만 같이 뜨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3개를 떴죠?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저 지금 요 남긴 실 숨기면서 뜨고 있거든요. 나중에 뒷실 정리 귀찮으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가 지금 건너뛰어지면 안 예쁘니까 건너뛰어지지 않도록 한번 하나, 둘, 셋, 4개, 4개, 5개, 6개,
안으로 넣어도 되겠다. 그쵸? 6개. 일곱 개. 8개. 9개. 10개. 11. 12. 13개. 14개. 14개쯤부터는 여기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같이 그쵸? 같이 떠지도록 안쪽에 접힌 부분 코머리까지 14개. 15개. 마지막 16개인데 저는 17개까지 떠야 될 것 같네요. 16개까지 떴고 한 코 여기 지금 뭉퉁하게 남겨져 있으면 이대로 두지 마시고 끝까지 여기 이렇게 한 가닥이 될 때까지 반대쪽도 이렇게 떠주세요. 17코까지 저는 뜨니까 이렇게 모양이 되긴 했거든요. 이렇게 17코를 떠주고 짧은뜨기가 맞죠? 네, 하고 이 실은 잘라주고 그쵸? 이 실 뒷부분에 조금 예쁘지 하나 내려간 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도록 뒷부분도 신경을 쓰면서 같은 그 코머리 같은 단 아랫단으로 한 단 내려갔어요. 되지 않도록 요거는 돗바늘로 숨겨주시면 되겠죠? 벌어지지 않도록 안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끝이 벌어지지 않도록 잡아주고 솜 안쪽으로 넣어서 좀 솜에 걸리도록 해준 다음에 매듭 지어가지고 마무리해서 안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제가 실이 좀 너무 짧게 남겼나? 꼭 매듭 안 지어도 되고 이 안으로 사이사이 숨겨셔도 돼요. 요 위에 뜬 부분으로. 네. 매듭이 안 지어져서 우선 자를게요. 그래서 위치를 잡아서 이렇게 가방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가방 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치를 제가 적어 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적당히 사실 양쪽 그 대칭되게 남기고 중앙을 이렇게 정하신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바늘 넣어서 걸고 사슬뜨기를 16코를 뜨는 거예요. 이건 지금 제가 이 실이 없어서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실을 이렇게 걸어서 16코를 뜨래요. A에 실 걸어서 일단 16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섯 16을 뜨는데 B는 빼뜨기로 B쪽에 빼뜨기로 연결을 합니다. 위치는 적당히 잡으시면 돼요. 빼뜨기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여러분 잘 힘을 약간 주면서 가지고 오셔야 돼요. 좀 어렵긴 한데 이렇게 빼뜨기로 빼내시면 돼요. 편물 돌리고 이렇게 또 기둥코를 한번 세우고 짧은뜨기를
스무코를 감아서 떠주시면 돼요. 여기다 일단 기둥코 세우고 여기다가 끈에다가 아이고 사슬뜨기 한 곳에다가 스무코 짧은뜨기 하나 두 개 세 개 전체를 그냥 그 감아서 뜨시면 돼요. 한 코에 뭐 하나씩이 아니고 제가 이것도 20코를 뜨긴 했는데 20코라고 쓰긴 했는데 꼭 20코 아니어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끝까지 얘가 다 밀려가야 되겠죠. 그쵸? 이 끝에까지 이쪽 끝에까지 밀려가도록 이렇게 내려주고 그 다음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빈 곳이 없이 떠주시면 돼요. 이걸 그래서 20코를 꼭 본인이 20코 떴는데 사슬뜨기 16코가 좀 느슨했거나 하면 그 빈 곳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두지 마시고 더 떠주세요. 어쨌든 이거를 빈 곳이 없을 때까지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당겨가지고 가방끈의 모양을 잡아주면서 전부 다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되거든요. 촘촘한 게 예쁠 거예요 아마.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끝부분에는 좀 뜨기 어렵잖아요. 최대한 이쪽으로 쭉 당겨놨다가 좀 쭈글쭈글해질 때까지 당겨놨다가 어느 정도 뜨고 펴주셔도 돼요. 이렇게 마지막 끝에까지 뜨기 어려우니까 적당히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어느 정도 해놨다가 이렇게 펴서 모양을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끈을 떠주고 그 다음에 실도 자르고 그래서 남은 실들을 돗바늘로 또 정리해서 가방 안쪽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지금 반대쪽에 편물 그냥 돌려서 해가지고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이게 단단하게 고정이 되진 않았거든요. 이 남긴 실로 이 부분을 좀 꿰매서 끝이 이렇게 딱 단단하게 붙도록 반대쪽도 위치를 반대쪽도 돗바늘로 꿰매 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 하고 나머지 또 반대쪽도 하나 더 해서 이렇게 끈을 2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되었지요? 요거는 가방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가방도 사실 끈 만드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한 번에 그냥 하려고 해가지고 저렇게 약간 은근 복잡하게 됐죠. 끈 만드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일 텐데 한 번에 할 수 있잖아. 한 번에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모자 같은 경우는 다른 거는 크게 이제 도안이 뭐 필요하진 않은데 설명이 도안대로 쭉 뜨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뒤 이랑뜨기 부분이 쭉 있어서 이제 이랑뜨기를 쭉 하시면 되고 이런 모양이 나와요. 마지막에 보면은 뒤걸어, 앞걸어 빼뜨기 기호이거든요. 저게 그래서 지금 마지막 단 앞걸어 빼뜨기를 한 부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앞걸어 빼뜨기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기둥코 세우고 기둥코 빼뜨기. 처음에 시작할 때 아예 기둥코가 없네요. 그쵸? 처음부터 아예 보여드릴게요. 기둥코가 안 보여서 도안에 기둥코 없이 했나봐요. 우선 빼뜨기까지 요 상태에 끝이 난 거예요. 13번째 단까지 뜨고 14번째 단은 지금 빼뜨기를 이렇게 한 상태죠. 그쵸? 여기서 첫 번째 코머리 이렇게 들어가고 앞걸어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뜨기를 원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 옆에 코로 이렇게
기둥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코머리로 넣고 바로 옆에 코머리로 이렇게 옆으로 나오셔야 돼요. 앞쪽으로 옆으로. 그리고 빼뜨기이기 때문에 실을 걸어서 그대로 하나 두 개를 통과해 주세요. 빼뜨기로 이렇게. 그리고 지금 네, 다음 코 지금 저는 되게 크게 구멍이 보이긴 하거든요. 이 풀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까지 크게 보이진 않을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 코머리 넣고 옆에 또 코머리 앞쪽으로 이렇게 통과해서 또 빼뜨기 이렇게 되도록. 이거를 근데 지금 잠시만요. 다시 한번 할게요. 빼뜨기를 첫 번째 코머리 들어가고 옆에 두 번째 코라고 해야 되죠. 두 번째 코로 들어가서 빼뜨기 했어요. 그쵸? 그러면 다시 들어갈 때 세 번째 코가 아니고 두 번째 코로 다시 들어가셔야 돼요.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나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또 빼뜨기. 다시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빼뜨기. 그리고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로 빼뜨기.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지 돼서 이게 그 실이 빠져나와 있는 요 실이 빠져나와 있는 구멍으로 다시 들어가고 바로 그 옆에 코머리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세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 요렇게 빼뜨기 모양이 그 코머리가 여기 위쪽으로 이렇게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코를 건너뛰거나 하시면 안 돼가지고 이 실이 나와 있는 구멍으로 들어가서 그 옆에 구멍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 앞걸어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모자의 끝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끝을 만들어 주시면 이제 이런 상태가 되긴 하거든요. 여기 마찬가지로 이렇게 코머리가 끝으로 쭉 보이게 되고. 이거 그래서 좀 모양을 예쁘게 하시려면 너무 단단하게 해서 빼시면 안 되고 적당한 느슨함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요거 미싱용 고무줄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마 나올 텐데 이렇게 얇은 고무줄이 있거든요. 요걸 여기에 그 돗바늘로 안으로 넣고 이렇게 끝을 매듭 지어 가지고 그냥 한 가닥 안쪽으로 들어오도록만 하고 매듭 지었어요. 안 빠지도록. 양쪽에 이렇게 앞이 어딘지를 정하시면 되겠죠. 앞쪽, 뒤쪽이 빼뜨기 자리인 게 좋고 이렇게 해서 끈을 모자에 씌웠을 때 달랑거리지 않을 정도로, 그쵸? 달랑거리지 않고 뒤로 씌워야겠다, 그쵸? 뒤로 씌워주세요, 여러분. 앞쪽 말고 뒤로 이렇게 씌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빼뜨기 자리가 옆으로 오거나 하지 않고 뒤로 가도록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시면 좋겠죠.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옆으로 가도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 끈은. 그리고 요 끈도 매듭 그 사슬뜨기로 모자 리본 80코 사슬뜨기 뜨고 이렇게 그냥 묶었어요. 사슬뜨기 뜨고 묶었는데 이 끝부분 보시면 끝부분에 매듭 지었어요. 매듭을 그 사슬뜨기를 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해서 매듭을 지으셔야 돼요. 그 얇게 한 가닥 있는 곳으로 매듭 짓지 않고. 저희 이거 어디서 한 거 같지 나 왜? 저희 이거 그 머리끈 만들 때 했어요. 그쵸? 한 거 같죠? 머리끈 만드는 매듭 짓는 거랑 같은 방법으로 끝부분 매듭 짓고 빠지지 않게 하고 싶으시면 접착제 한 방울 떨어뜨리셔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리본으로 묶으셔서
예쁘게 리본을 묶어주시면 좋겠죠. 이것도 뭐 빠지지 않게 하고 싶으시면 접착제 한 방울 떨어뜨리시거나 아니면 아예 꿰매셔도 되고, 그쵸? 이거는 이런 식으로 리본을 묶어서 모자를 완성해 주세요. 그럼 모자는 됐어요, 그쵸? 그러고 나면 이제 앞치마가 남는데, 앞치마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카라 부분으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것도 뭐 도안대로 사슬코 10코로 시작하고 느리기, 긴뜨기 느리기 있고 평면뜨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뜨시면 돼요. 근데 얘는 저는 요거 카라 같은 경우는 2단밖에 없으니까 한 단 뜨고 그 다음 단 이렇게 돌렸을 때 그냥 떴거든요. 그러면 무늬가 바뀌어 교차되거든요. 바깥 무늬, 안쪽 무늬가. 근데 앞치마는 한쪽으로만 그냥 무늬가 나왔으면 머리카락처럼 저희. 근데 얘는 짧은뜨기였잖아요. 근데 요거는 긴뜨기여서 그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긴뜨기. 안쪽 무늬 긴뜨기 그 기호가 있는 부분은 이렇게 뜨시면 됩니다. 긴뜨기니까 원래는 긴뜨기를 이렇게 해서 가지고 들어가죠, 앞쪽으로. 그쵸? 근데 요거 반대로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감는 게 아니고 바늘을 밑에 넣고 요렇게 돌립니다. 이해되실까요? 바늘을 실 아래로 가도록 요렇게 넣고 요렇게 돌려서 뒤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쵸? 뒤에서 앞쪽. 그리고 긴뜨기니까 또 실 걸어서 이렇게 가지고 살짝 나와요. 그럼 이때 여기서 또 똑같이 짧은띠랑 똑같이 코바늘이 살짝 돌아요. 그러면 이 세 가닥 나와 있죠. 긴뜨기니까. 이때는 실 그냥 그대로 걸어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한 번에. 다시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실 걸어서 빼주고 살짝 바늘 돌려서 바늘 코가 앞으로 오도록 해주고 실 걸어서 빼준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지금 뜨고 있는 이 부분이 안쪽 무늬가 되고 뒤가 바깥 무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도안대로 안쪽 무늬인 곳은 안쪽 무늬를 쭉 떠주면 돼요.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쭉 뜨신 다음에 앞치마 밑단이 있거든요. 사슬뜨기 하나, 둘, 세 개 뜨고 한 코를 건너뛰고 다음 코에 짧은뜨기. 그렇죠? 또 하나, 둘, 셋, 한 코 건너뛰고 다음 코에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밑단을 쭉 이어서 또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앞치마는 쭉 떠주시면 되거든요. 앞치마를 그렇게 해서 쭉 뜬 상태로 이제 요 밑단까지 떴어요. 그쵸? 그러고 나면은 이제 요 윗부분 끈을 사슬뜨기를 먼저 30코를 뜹니다. 사슬뜨기 30코를 쭉 뜬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앞치마에다가 처음에 사슬뜨기 10코로 저희 시작했잖아요. 그 부분에다가 10코를 짧은뜨기로 떠줍니다. 짧은뜨기.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사슬뜨기 30코를 떠주면 돼요. 그쵸? 그렇게 하고 끝은 요 양쪽 끝은 아까 그 빨간 머리엔 머리끈 매듭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같이 또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허리에 끈을 해서 묶어주시면 되는데 요거 이제 이따가 묶으면 되고 지금 저희 카라를 아까 하다가 요거 설명드리고 한다고 해서 제가 미뤘죠. 카라 마저 마무리해서 꿰매는 것까지 할게요. 카라. 네. 제가 아까 긴뜨기를 쭉 뜨다가 말았어요. 그쵸? 긴뜨기를 한쪽 무늬뜨기를 어느 정도 떴어가지고 풀르고 요거는 그냥 그대로 2단밖에 안 돼서 요거는 티가 크게 안 나니까 그냥 했어요. 뭐
이것도 무늬를 맞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요 뒤집힌 상태로 뜰 때 안쪽 무늬 뜨기를 하시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코가 남아있을 때까지 쭉 긴뜨기로 떠주고, 네, 마지막 코 있을 때까지 쭉 뜬 다음에 마지막에 또 긴뜨기를 느리기 한번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고, 아하,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한 상태에서 이게 사실은 아래쪽 여기로 첫 번째 단 쪽으로 내려가서 끝이 나야지 저희가 실 남은 걸로 꿰맬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도안에는 여기서 끝내가지고 이걸 그냥 실 길게 남겨서 사실 요 앞으로 가지고 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또 만약에 도안을 뭐 사슬뜨기 2개 하고 여기서 또 빼뜨기 한번 했다가 또 사슬뜨기 2개 하고 빼뜨기 이런 식으로 밑으로 쭉 내려오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근데 여기선 지금 그렇게는 하지 않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도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대로 좀 길게 꿰매야 돼서 자를게요. 풀러놓고 우선 요 짧은 거 먼저 짧은 쪽이 지금 왼쪽으로 갔어요. 왼쪽 인형. 그래서 우선 중앙 지금 얼굴하고 옷 중간으로 내려서 뒤로 우선 빼놓을게요. 그리고 길게 남긴 실로 이 상태에서 여기가 벌어지지 않도록 아래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아래쪽으로 우선 한 번에 다 내리지 않고 살짝 숨기면서 이렇게 아래로 우선 가지고 한번 벌어지지 않도록 내려오고 다시 또 맨 앞쪽으로 숨기면서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끝에 부분이 벌어지지 않게 이렇게 마무리되어 있어 가지고 이 상태를 살짝 당겨서 이게 좀 타이트 할 수 있거든요. 목 부분이 조여져 있으니까 이렇게 딱 붙도록 안쪽에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그 뭐지 중앙에다가 이제 요 처음에 꽂아놨으니까 그 부분으로 옆쪽에 그 부분 옆쪽으로 또 편한 쪽으로 일단 잠깐 빼놓을게요. 이렇게 붙어야 되니까 카라가 양쪽이 그쵸? 벌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우선 처음에는 너무 세게 당기면 지금 아래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아래쪽 모양이 예쁘게 살지 않거든요. 어차피 아래쪽 여기도 꿰매긴 할 거여 가지고 적당히 해놓고 반대쪽 가라 요 끝부분이 여기에 들어가도록 지금 안쪽으로 넣어만 놨잖아요. 거기를 다시 한번 빠져나와서 이런 실수 제가 가끔 하는데
지금 여기 이 실이 나와 있는 쪽으로 제가 나와 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기 얘가 나와 있는 쪽으로 나와야지 다른 쪽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꿰매지잖아요. 그쵸? 이런 실수 없도록. 요거는 사실 짧은 실은 잘라 놓으셔도 돼요. 이제 반대쪽은 이 긴 실로 꿰매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이 실이 나온 쪽으로 들어가야겠죠. 다시 들어가서 반대쪽 이 카라 아까 짧은 곳 들어가기만 했으니까 꿰매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또 꿰매 줘야 돼서 일단 위로 나오고 이 부분을 한번 꿰매어지도록 이렇게 통과해서 얘랑 제가 아까 짧은 쪽 빼놨는데 힘주다 나왔어요. 속상하다. 네, 이거는 다시 넣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거 아까 짧게 잘라버려가지고 요만큼밖에 안 남았는데 이따 다시 넣을게요. 그래서 얘는 이따 다시 넣을 거니까 일단 아래로 잠깐만 내려놓고 이 윗부분 이렇게 당겨서 서로 붙도록 서로 이렇게 마주 보면서 붙도록 그리고 반대쪽도 이렇게 찝히도록 한번 다시 가지고 들어가서 다른 쪽으로 나올게요. 이렇게 카라가 요거 지금 짧은 거 남긴 거는 쉽지 않네요. 이렇게 짧게 남긴 거는 먼저 반을 넣고 얘를 다시 넣고 이렇게 가지고 나오면 돼요. 우선 이렇게 해놓고 해서 모두 다 꿰맬 때까지는 사실 안 자르는 게 좋은데 아까 제가 옆에 약간 걸리적거려가지고 잘랐더니 그렇게 되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위에는 서로 붙었는데 지금 아랫부분도 이 카라 부분을 떠 있지 않도록 한번 이렇게 찝을게요. 찝는데 지금 옆에 카라가 제가 아까 힘을 많이 줬는지 모양이 매우 뭉개져 있죠. 이 뭉개진 모양을 대칭이 되는 모양으로 이렇게 예쁘게 펴준 다음에 대칭이 되도록 비슷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깨매어 붙여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양쪽이 대칭이 되도록 꿰매어 붙여주고 나머지 사실 여기 앞쪽밖에 안 꿰맸잖아요. 그쵸? 전체적으로 다 꿰맬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한 중간중간 이렇게 뒷부분도 목 뒤도 이렇게 앞부분 한번 꿰매고 뒤쪽도 한 두세 군데 정도만 꿰매 주시면 돼요. 워낙 딱 붙어 있는 거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꿰매주고 이제 또 편한 대로 나와서 매듭 짓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짧게 남긴 이 친구는 다시 또 잘라도 됩니다. 아니면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매듭 짓고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당겨서 넣고 마무리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앞치마 이제 만든 것도 이렇게 입혀주고, 코가 약간 커서 좀 더 개구쟁이 같은, 네, N이 되긴 했어요. 이렇게 묶어주고 하고, 모자도 씌워주고, 살짝 옆으로 씌우셔도 돼요. 가운데 오지 않고 약간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가방은 제가 아까 만들다 말고 뒤에도 막 실패하고 이래가지고 다시 또 이게 윗부분 다시 해야 될 것 같죠? 네,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수업 빨간머리에는 진짜 이제 끝났죠, 그쵸? 빨간머리에는 끝났고, 이게 사실 언제 수업을 제가 할 줄 몰라가지고 그 공지를 올리는 것도 좀 늦게 올리기도 하고 잘 못 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혼자서 이렇게 수업을 찍어가지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뭐야, 저거 늑대랑 빨간 망토 할 거거든요. 겹치는 부분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있을 거여 가지고 뭐 바디는 거의 이제 다시 뭐 설명드리거나 하는 부분 없이 할 것 같고, 뭐 이제 네, 뭐 꿰매는 거, 그쵸? 꿰매는 거나 귀도 꿰매고 뭐 요런 부분이랑, 그다음에 망토 뭐 만드는 방법, 그쵸? 망토 만드는 방법. 이제 이 친구도 다른 건 다 뭐 비슷하니까 뭐 요거 꿰매는 거 정도 다시 한번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쵸? 나머지는 또 다 배운 것들이 대부분이긴 해가지고 어쨌든 이 배울 부분이 또 있기는 하기 때문에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은 빨간머리엔 1일, 2일, 3일 차를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보셔야지 그 연결이 좀 잘 되겠죠. 나머지 부분들 뭐 빨간 망토 할 때는 겹치는 부분들은 생략하고 이제 진행할 거라서 거의 기본적으로 1, 2, 3일 차에 다 있긴 한 것 같아요, 내용이. 그쵸? 오늘 어쨌든 네, 오늘 혼자 수업을 하느라고 제가 잘했나 모르겠는데 이것저것 뭔가 엄청 버벅인 것 같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뭔가 그런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일단 네, 수업은 일단 했기 때문에 질문 있으시면 여러분 게시판 같은 데다가 올려주셔도 되고 네, 보시고 한번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요즘에 좀 책 보고 만드시는 분들 많이 느셨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유튜브에 이렇게 찍고 있어가지고. 네, 그럼 요거 조금 한두 주, 1, 2주 정도 쉬고 제가 빨간 망토, 원래 이름이 거기 책에는 빨간 모자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빨간 모자를 제가 한 2주 정도 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쁘게 만드세요. 안녕.